시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 이 강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무겁게 움직였던 경기 민감 섹터. 옛날에 한창 뭐 유동성 트로이카라고 해서 건설, 증권, 은행 뭐 이런 종목군들 잘 갈 때 있었잖아요. 그때를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건설 섹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쪽에 한국금융지주 이쪽도 한 6% 정도의 상승불 켜고 있고요. 정말 무겁게 움직였던 화학 섹터도 이제 슬슬 꿈틀거립니다. 롯데케미컬이라든지 뭐 대한유화, 금호석유 이쪽으로 또 시세를 내면서 대형주들 내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류도 약간씩 엿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해봐야 될까요? 전략으로 연결시켜보는 절대 전략.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뭐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 하락해서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다행히도 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한 줄 키워드하고 똑같은데요. 이제 음. 어떻게 좀 표현을 했냐면, 이제 해외 주도주, 그다음에 매도 우위, 변동성 확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난 금요일에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이 한마디에 대한 부연 설명과 또 키포인트들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기준 라인부터 좀 잠깐 점검하고 갈 텐데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상단 쪽은 제가 잡아드린 자리는 이제 2410선이죠. 2410선을 좀 제시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중심 라인으로 2270 라인, 2270 라인, 그 다음에 2180 라인, 이렇게 이제 기준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지금은 2410자리를 좀 넘어섰을 때, 코스피 지수 2410자리를 넘어섰을 때 삼성전자가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 추세를 복구할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추세를 좀 복구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이즈를 실적으로 깨부시면서 이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2410선이 되었었을 때 이 삼성전자의 이 주가가 이제 6만 원대 초반이나 5만 원대, 최소한 5만 8천 원대에서 9천 원 정도의 안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만큼 SK 하이닉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SK 하이닉스도 8만 8천 원에 안착되는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반격에서 좀 추세 전환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좀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 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었던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쪽의 흐름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보면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섰던 아마존 같은 주식들도 있죠. 아마존 같은 주식들이나 이런 애들 한 7% 가격 조정이 좀 급하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나 이 애플 같은 경우도 장중 변동폭이 뭐 7에서 10% 가까운 급락이 있었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장중 변동폭이 심했다 이거죠. 주로 이제 고가권에 좀 위치하고 있는 주식들이 차익 실현 효과가 좀 굉장히 컸었는데, 그에 반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소외받았던, 뭐 라스베가스 샌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카니발 같은 크루즈 선사, 대표적인 코로나 관련된 피해주 아닙니까?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냐면, 그동안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즈니스상으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업체들이 반등이 나온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기술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요거의 어떤 영향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그러면 이러한 주식들이 시장에서 메인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메인 역할을 좀 하려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 이슈를 덮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박스권의 좀 연장선, 그 다음에 눈치 보기의 연장선이라 좀 보고 있고요. 이번 구간의 주도주들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도주들은 그대로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고, 주도주들에 대한 좀 가격 조정이 이번에는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좀 종목수를 좀 압축한다거나 강한 쪽을 좀 비중을 쏜다거나, 그리고 이쪽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왔었을 때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좀 현명하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도주 가운데서 제가 이번에 바이오 제약 집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G를 여러분에게 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경기 민감주들은 시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었을 때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무조건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투자가의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한 자리가 왔었을 때 투자하는 것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따라가지 않는 것도 되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전략을 세웠었을 때 폭락할 때 지를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거고요. 그게 전체적인 계좌 관리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저는 5G 중심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적과 모멘텀이 하반기와 내년도 1분기 가서 가장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상태처럼 계속 지속돼도 수혜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서 뭐 백신이 나와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가 되는 흐름이 나와도 수혜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트래픽을 기본으로 하고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버라이즌하고의 어떤 대규모 수주 요 내용 나오니까 움직이는 게 버라이즌과의 어떤 이 위탁 계약이 있었던 HFR 같은 주식들이 지금 튀거든요. 이게 5G 대표 주식들 가운데서 제일 약했던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이나 에이스 테크나 그죠? 에이스 테크나 어떤 뭐 솔리드 같은 이런 주식들이 시세를 뻗었었을 때 가장 가지 않았던 주식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KMW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KMW가 7만 천원 회복해주는 흐름과 그다음에 버라이즌 관련된 내용 나오니까 이제 HFR 같은 주식까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5G 전체에 대한 베팅으로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구간 9월 달에 좀 10월 달 시장이 이 박스권을 만들든 아니면 여기서 어떤 큰 폭의 어떤 조정 흐름을 보이든 아니면 추세 전환을 일으키는 흐름들이 뭐 기술주 중심으로 나타나든 그 구간에서 계속 메인이 돼야 되는 거는 저는 5G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버라이즌과의 무선통신 솔루션 대규모 계약은 이전에 이제 HFR이 28GHz 쪽 북미 쪽에서 이 나오면서 5G 전체에 대한 이 폭락 흐름이 나왔던 것들을 바로 돌리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까지 규모가 원래 5조에서 한 6조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막 8조 수준까지 나와버리게 되면 5G는 이제 실적까지 확실히 담보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5G 중심적으로 이번 구간 좀 목표치를 계속 좀 높이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리고요. 종목수를 늘리시는 것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좀 대표 종목들에 대한 좀 그 비중을 계속적으로 조절하시면서 가는 것이 5G 쪽에서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 두 개의 주도주가 바뀐 것은 아니고 5G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 이 두 가지 위주로 특히나 오늘은 5G 종목군들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약 바이오 sek터 내에서도 계속 재료를 내놓고 있고 또 이런 종목군들 시세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바이오 제약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4월 달에서 6월 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면 너도 나도 다 올라갈 수 있었던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슈 플레이, 좀 모멘텀 플레이가 지배했던 구간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치료 백신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거나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나왔었죠. 예를 들면은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회사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통해서 위탁 계약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시세가 좀 터졌었고, SK 케미칼 그 전에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서 이제 B라고 위탁 계약 이후로 55만 원대에서 이제 70만 원대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과가 있거나 또는 크리스탈처럼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어떤 기술 협약을 통해서 이런 재료를 받았던 주식들. 근데 이런 주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세가 안 났어요. 다른 5G 또는 다른 바이오 제약에 비해서 동종 섹터에 비해서 시세가 더 낮죠.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제네신이라든지 바이넥스나 알테오젠만큼 시세가 안 났습니다. 그런 주식 시세가 터지는 기간 동안. 그쪽이 조금 더 모멘텀 플레이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도 섹터군 안에는 포함이 됐었죠. 그런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전 바이넥스의 시세도 알테오젠이나 제넥신 이런 거 못 잡았던 사람들이 막판에 잡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었을 때 이번에 바이오 제약은 주도주 중심 섹터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완전히 엮여서 가시성이 있든지, 예를 들면 케미칼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수주로 이어지든지, 바이넥스처럼 모더나와 관련된 어떤 이 재료로 계속 시장에서 메인으로 만들든지, 또 두 번째는 가격 조정이 나오든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가 5G 중심 바이오 제약 가격 조정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가격 조정이 나와야 돼요.
가격 조정이 나오는 주식들은 반등이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녹십자 그룹 같은 경우를 보면 8월 11일 날 31만 7천 원짜리가 지금 25만 원대까지 조정 나온다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이 녹십자 그룹이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바이오 제약에 대한 신율 게임 좀 펼쳐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그룹하고 제가 오스코텍 항상 비교를 해드렸는데 요번에 이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유한양행 집단에서는 오스코텍이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녹십자 그룹도 잘 보시면 녹십자나 녹십자 랩셀 쉴 때 또는 녹십자 홀딩스 쉴 때 누가 튀냐면 그동안 녹십자 그룹에서 시세가 부진했던 이런 주식들이 재료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녹십자 MS 같은 경우도 보면 녹십자 그룹에서 가장 시세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관련된 재료 나오면서 튀는 거고 녹십자 MS가 튄 다음에 다른 녹십자 그룹이 쉴 때 오늘 재료 나오면서 움직이는 게 녹십자 웰빙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키높이라고 불러요. 키높이가 나오는 구간은 죽이는 구간이 아니에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진행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도주를 다른 쪽으로 옮기기 싫었을 때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집단과 녹십자 집단에서 다시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는 보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쪽에서 좀 성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 좀 하락한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 조정이 있어야지 더 멀리 내다볼 수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